여러 가지 귀인 중에서도 뭐 상당히 하여튼, 그러니까 이 재의 고라고 하는 것은 벌써 일지가 전부 다 뭐예요? 진술충미된 얘기겠죠. 그럼 뭐예요? 보게 되면은 간목부터 보게 되면 갑진, 갑진일주, 갑진, 그 다음에 병술의 일주들, 그 다음에 병의 술에, 그 다음에 정의 축에, 그 다음에 화토동포부에서 무의 술에, 그 다음에 기축에,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나서 신미쇠에, 그 다음에 임술에, 쇠에 임술, 이렇게 7가지가 우리가 재고귀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진술충매의 영역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재고귀인을 놓게 되면 60갑자 중에서 재고귀인을 낳았다고 하는 것이 7개밖에 없는데, 사실 실제 이런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재가 고에 돼 있으면 부명이야. 근데 내가 육친이 고에 들어있으면 뭐예요? 이거는 흉명이야. 그러니까 육친은 아름답지 못해. 허나 현재 재물은 어떻게 돼요? 멋있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가진 게 많아요. 그래서 남성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나이 먹어서 내가 재혼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참고를 좀 하세요. 네. 참고를 좀 하셔야 돼. 아셨죠? 이왕이면 재고를 넣은.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러잖아. 선생님 나는 이렇게 정축의 관고에 들어가는 여명이 싫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네. 이것도 우리가 재혼하면 보통 50에서 한 60 사이에 되게 재혼하잖아요. 물론 40대 30대도 재혼합니다. 근데 그것은 재혼이라기보다는 결혼이에요. 근데 50대 60대 가면 진짜 재혼의 어떤 기분이잖아요. 보통 58세가 나의 일주의 상한선이잖아. 19 해서 58세 넘으면은 흉화의 재고 흉화가 있다 없다? 없어. 왜요? 그러나 아니 왜가 아니라 내가 시주에 시주에 예를 들어서 고를 놓으면은 있어. 근데 없으면은 없어. 이미 58세 나는 이미 관고가 땡이야. 근데 관고가 58세 전에 벌써 40대쯤 이미 들어오면은 거의 끝나 정리가. 그래서 혼자 사는 게 한 10몇 년씩 돼. 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58세가 넘어서 결혼한다 그러면은, 재혼한다 그러면 이왕이면 참조를 하세요. 장학금 받을 수 있잖아. 아셨죠? 장학금 받는 인생도 나쁘진 않아. 근데 여명의 입장에서도 내가 가져서 베풀 때는 좋지만 내가 없어. 내가 없는데 또 있는 사람은 결혼해서 또 장학금 받고 싶잖아요. 자존심을 우리가 둘 때 치고 현실적으로만 얘기한다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재고는 부귀예요. 규명이에요. 관고는 흉명인데 재고는 규명이에요. 나이 먹어서는 그렇습니다. 틀림없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이렇게 돈으로 자꾸 얘기했으면 진짜 미안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이제 60대가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그 물질적 풍요가 아름다운 노후를 보장하는 건 틀림없어요. 안 그러면 저 파고다 공원이에요. 그렇게 그러한 일생들이 많아요. 실제요.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는데, 이래서 기본적으로 재성이 양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은 여명이라고 보시자. 남명은 주로 내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부인이 내가 생명보험 들었는데 일찍 어떻게 돼버렸어. 그럼 뭐 받아? 보험금 받잖아요. 남명이 여명이에요. 내가 어떻게 됐는데 남명이 어떻게 돼갖고 내가 보험금 받잖아. 나의 아버지가 또 어떻게 돼서 내가 상속 받잖아. 이게 다 뭐예요? 양의 상속성인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걸 자꾸 재물로 얘기해서는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양의 상속성을 여러분, 양 하면 상속성이, 그래서 제가 양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반드시 숨겨놓은 재물이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재성을 가지고선 이제 공부를 자꾸 좀 해보시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이제 아까 우리가 공망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렇죠? 공망을 배워서
공망을 보니까 이 사람의 공망은, 자, 공망. 정축의 공망은 보니까 앞에 병자가 있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요 병자는 신자진이잖아요. 네. 신자진이야. 근데 병화는 날아봐서 왼쪽에 있잖아. 목하니까. 그럼 자수를 중심으로 신이네? 그럼 뭐예요? 신, 유가 공망이잖아. 그렇죠? 네. 틀림없죠? 그럼 나한테는 재성 공망이네?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정축의 일주들은 부에 대한 욕망 얼마나 클까요? 대단한 거예요. 굉장히 커. 그런데 내가 제고귀인의 공망을 갖고 있죠, 이렇게. 네. 그런데 축토가 이 속에 갖추고 있는 것을 신금을 끄집어내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되었든 어딘가에 유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있을 것 아니겠어요? 네. 이렇게 된다면 공망이 터지는 날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크게 터져요. 그래서 정축은 재고귀인 하는데 재고귀인 중에서도 상당히 아주 알토란스럽게 터지는 재고귀인들이에요. 공망이 터질 때요. 그래서 이렇게 재성이 특히 정축일주는 공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재탐도 심하지만 재물 욕심, 재물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만큼 재물이 들어오는 그런 아주 좋은 일주로 들어와 있더라. 그래, 재욕도 강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아주 공망이 자왕에서 충형, 형충 맞는 시점에 아주 큰 거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주에 놓여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보신다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운성 삼합에 가면 이제 배우시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를 한번 보시자고요. 이 사람은 지금 보니까 사, 유, 축이라고 하는 이 삼합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네. 삼합에 놓여 있는데 축은 묘에 들어와 있어. 네. 나한테 정화는 뭐에 들어와 있나? 정은 사는 제 왕이야. 네. 왕이고 유는 장생. 생이잖아. 그렇죠? 장생. 생왕묘로 들어와 있죠. 네. 이렇게 생왕묘로 들어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사유축이 대운에서 묘가 생을 보거나 장생을 보거나 묘가 제왕을 보는 운에 네. 굉장히 많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이 정축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운을 봤더니 뭐 정사라고 대운이 돼 있어. 근데 연운에서 유금으로 들어올 수도 있지요. 네. 이러면 삼합에 운이 착 떨어지면은 아주 돈을 멋있게 벌죠. 이런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이 정축의 일주들은 사업을 해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구조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떤 무슨 직장 생활을 하거나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한다 그래갖고 부자 안 되라는 법 없어요. 부자들 많아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활묘를 짤 때 운성 패턴 삼합에서 대단히 돈을 많이 버는 유형에 놓여 있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나저나 말이죠. 정축의 일주들 어떻게 돼 있나요? 이 화계가 화계잖아. 그렇지? 묘가 12시절 보면 화계야. 월화천간의 화계라고. 화계가 지금 보니까 양이에요. 그렇죠? 네. 양을 우리가 천살, 양천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천살에 놓여 있어. 화계가 천살에 놓여 있으면 남명의 화계가 천살에 놓게 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명이 일제 묘를 이렇게 인묘 현상을 보이잖아요. 재성을 묘 현상을 보이잖아요. 인묘 현상을 보이게 되면 쉽게 말해서 부인이 몸이 아프거나 걸걸걸걸걸걸 돼요. 그래서 내가 돈은 있을지 모르지만 부인과의 관계는 아주 적막강산에 들어가더라.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식신에 대한 한번 우리가 한번 좀 보시자고요. 식신에 대해서는 이제 토라고 하는 것은 화토동법에 의해 가지고 지장간 봉기의 토, 기토가 우리는 식신입니다만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화토동법이니까 당연히 보니까 어떻게 돼 있나요? 묘좌, 묘궁이죠. 묘좌, 묘궁이에요. 그래요. 묘라고 하는 것은 일단 생각만 있을 뿐이에요. 행동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식상이 묘자 목이면 이 사람은 소심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소심한답니다. 소심하고요. 활발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놈의 속내를 알 수 있나요? 잘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축일주들은요. 밝은 듯 하면서도 알 수 없는 영역.
신축은 저 사람 한 성깔 하는구나 벌써 알아. 성깔이 좀 진짜 참 맞추기 어려운 사람이구나. 근데 정축은 따뜻한 것 같은데도 알 수 없어. 이상 야릇한 성격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근데 기본적으로 따뜻해요. 신축하고는 또 틀려. 신축은 냉랭하지 아주. 그러면서도 까칠하고 폭폭 가슴을 찌르는 한마디씩 해야 되죠. 근데 이렇게 식상이 묘자 묘궁에 오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아이콘이 이거야. 이런 아이콘이에요. 침잠의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소심박약해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식신을 놓은 사람들은 이렇게 약간 좀 소심하고, 하지만은 식신이 여명의 입장에서는 자식이잖아요. 자식이야. 자식이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도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자식을 놓나요? 되게 아픈 자식을 낳아. 자식을 놓고 묘자 묘궁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대체적으로 자식이 인묘 현상을 보이나 안 보이나요? 식신이 보이죠.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정축의 일주들은 여명의 입장에는 반드시 산액을 갖고 있어. 어떤 산액일까요? 유산, 낙태, 이런 게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게 정축의 일주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여명의 입장에서는 자식떡, 남편떡을 논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남명의 입장에서는 부인떡, 자식떡을 논하기가 힘들어. 근데 나는 잘 먹고 잘 산다.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할래요? 골치 아픈 애잖다. 한숨 쉬어. 후자를 택하려니까 눈치가 보이고. 그냥 솔로가 낫죠. 근데 일제 식상을 깔고 식재관, 독림을 깔았잖아. 이 사람 혼자 살 수 있나요? 못 살아요. 진짜 어떤 있지? 네. 이래서 혼자는 못 살아. 혼자는 못 살아요. 식재관 독림을 깔았잖아요. 못 살아 이 사람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혼은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어떤 후자에 왠지 마음이 끌리는 거는 그래서 잘못된 삶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여명의 입장에서는 자식의 어떻게 이렇게 산액이 따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식덕이 없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묘자 묘궁에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면 아까 관성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저렇게 편관이 말이죠. 이렇게 대자 묘궁에 들어오거나 고집이 센 자식을 남자 입장에서 보거나 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주 소심하거나 아픈 자식을 두는 거야. 그 자식 때문에 매일 눈물 흘리는 사주예요. 근데 우리가 무자라든가 무자는 자식을 보기가 어려워서 눈물을 흘리고, 경자는 어때요? 경자는 경자가 사로 자식이 어때? 돌뼈에 깔린 이렇게 자식이 죽음에서, 그러니까 자식 보기가 어려워서 눈물을 흘리고, 보기가 자식을 낳기가 어려워. 이건 대제. 그래서 나이 40대에서 뭐 애를 놓고 억지로 놓는 거야. 그게 경제. 경자일주. 그런데 비해서 정축은 어때? 놓긴 놓는데도 어떻다고? 쇠약하고 병이 들어갔고, 남명 입장에서 어때요? 낳기는 똑똑한 자식인데 고집불통이라? 이게 이제 상전이라 이게 어려운 거라. 그래서 정축의 일주들은 자식 보는 것이 굉장히 자식덕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식신이 이렇게 묘자 묘궁의 인묘 현상을 보이고 있더라.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묘자 묘궁에 식신이 들면은요, 식신은 나의 기본적으로 감성기죠, 그렇죠? 감성기가 지금 어디 들어와 있어요? 묘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비애감이 적고 원망감이 있어 남 탓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축일주쯤 되면은 아주 뭐라 그럴까? 한마디로 남에 대한 분노, 적개심, 뭐 원망, 이런 것이 굉장히 한마디로 슬픈 일주예요. 월화천만이기도 하지만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식신이 그렇게 들어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또 얘기인즉슨 이제 우리가 식재관이 어디로 들어와 있냐면은 전부 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식재관이 전부 다 묘에 들어와 있죠. 식재관이 이제 묘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은 한마디로 이런 얘기입니다. 나한테 여명의 입장에서 남명이 있으면 보면 전부 다 부인 아니면 자식이잖아. 네. 남명은 전부 다 부인 아니면 자식이, 여명은 전부 다 남편 아니면 자식이잖아요. 네. 그렇죠. 자식이 인묘 현상을 다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시자고요.
식재관이 전부 다가 인묘 현상을 다 보이죠. 인묘 현상을 다 봐. 그러니까 육친의 덕은 논할 수가 없어요. 정축의 일주는. 그러나 재고니까 나한테는 부귀지요. 부귀는 틀림없지만 육친의 덕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원망이 대단히 심한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보더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육친의 흉화가 더더욱이 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지에 뭐를 낳나요? 일지에 백호를 낳잖아. 백호 살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백호 쌀을 놓은 사람들은 여러분 대체적으로요 일지가요 이런 얘기입니다. 갑진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갑진일주예요. 이러면 우리는 이것을 자형으로 한번 보자. 자형상으로. 청룡이죠. 청룡에 백호를 낳았죠. 이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있어요? 힘들지요. 청룡 백호 갑진을 낳았으니까. 남명이든 여명이든 아주 자기 기운이 굉장히 강맹한 사람들이에요. 지는 걸 몰라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데 이게 남명이야. 일지에 뭐예요? 여기에 재고에 부인을 낳잖아요. 그렇죠? 이거 백호잖아. 백호는 논 자리가 어떻다 그랬어요? 흉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갑진일주들은 부인을 어떻게 할까요? 좀 못살게 구는 경향이에요. 그리고 갑진일주들은 이 배우자가 이렇게 정이 없어요. 왜? 배우자 자리에 뭐에? 백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친의 흉화를 우리는 백호라고 얘기한다. 하양 호랑이의 인왕산 호랑이가 잡아갈 놈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절대. 갑진 났더니 보고서 어메 호랑이가 등에 올라탔네 저거 이거 저거 이러잖아. 그래서는 안 돼. 그런 얘기를 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일치의 백호살이기 때문에 반드시 흉화를 남명이든 여명이든 어때요? 일단은 배우자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축의 일주들은 배우자들이 끝까지 해로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은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좀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자, 여기에 개수는 나한테 편관이고 여명이면 남편이죠. 화극금은 남명 입장에서는 여기는 제편제잖아. 제성이니까 나한테는 부인이죠. 식신이니까 자식이잖아. 그렇죠? 물론 여기도 자식이고 뭐 이렇게 다 됩니다만 이렇게 여명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뭘 보라 그랬나요? 제일 먼저 관식을 보라 그랬어요. 그렇죠? 남명 입장에서는 재관을 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공교롭게도 정축은 관식과 재관이 같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요 표현을 가지고 우리 뭐라 하면 관식, 식관이라고 얘기하든 뭐 관식이라고 얘기하든 이걸 독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이걸 남명 입장의 재관을 독림한다 이렇게 얘기해. 독림이란 얘기는 이 독림이란 얘기는 한문으로 쓰면 같을 동자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식관과 재관이 독립되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여명의 입장에서는 식상과 관성을 일찍 묘에다 묻어놨다는 것은 연애운이 빠르다 안 빠르다? 빠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남명은 재성과 관성, 부인과 즉 여자와 이성과 자식을 일찍 묻어놨으니까 연애운이 어떻다? 빠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식관, 독립, 관식 독립 또는 재관 독립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재관 독립이 있다면 연애운이 빠르고 일찍 조숙해 있음이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요?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부정포태가 있다 없다? 있다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 임신해서 결혼하거나 자식을 이미 놓고 결혼하거나 그래서 여러분 부정포태 즉 독림이 돼 있는 사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궁합 볼 때 잘 살피셔야 돼. 잘 살피셔야 돼. 이 사람이 자식이 있다 없다 숨겨놓은 자식이 있다 없다 라고 우리가 근데 요즘은 사실 혼전 경험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그런 개념은 없어요. 그건 죄가 될 수도 없거니와. 근데 자식이 있다 없다는 것도 한 사람과 오랫동안 사귀어서 만들어서 결혼 그것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옛날처럼 무슨 첩을 데리고 살거나 그런 경우도 없어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없지만은 일단 우리는 식관이 이렇게 재관이 독립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의 부정포태로서의
어떤 그런 이성의 관계운을 우리가 쉽게 우리가 살필 수 있는 행운에서 이건 분명히 살펴줘야 된다는 얘기죠. 뭐 연애였고 뭐 온전히 뭐 있대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옛날에야 진짜로 무슨 뭐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호지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대단히 하여튼 감정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자, 그 다음에는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좀 살펴보자고요. 자, 식재간이 우리가 다 나왔으니까 마지막에는 인성은 뭐 하면 되나요? 종하면 되죠. 삐끼하면 되잖아, 그렇죠? 인성을 갖다 한번 좀 불러보자고요. 인성은 우리가 종해야 되는데 인성은 보니까 목이에요. 목도 보니까 갑목이 있고 을목이 있더라. 갑목 같은 경우에는 갑축은 되니까 뭐로 들어오던가요? 이렇게 들어와 있어, 그렇죠? 대종묘공으로 들어와 있어, 그렇죠? 근데 을목 같은 거는 이렇게 해서 쇠종묘공으로 들어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갑목, 내가 인성을 대종의 묘궁으로 두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배움에 대한 출사, 배움에 대한 학문의 뜻은 높지만 묘궁에 들어와 있으니까 배움에 대한 학문적 성취를 제대로 낸다 못 낸다? 힘들어요. 응? 배울 때뿐이에요. 배워도 학업 성취를 내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자, 그래서 자 보시자고요. 인성이 관대에 놓여 있다. 그 다음에 묘라고 하는 생각과 어떤 관념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은 말이죠, 인성관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종묘공에 들어왔으면 정축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교육업상들이 있죠. 선생님이라든가 교수라든가, 막 교수도 글쎄 뭐 말하는 교수는 잘하겠죠. 이렇게 해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쪽에 교육계에서 막 이렇게 성공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자체로서 내가 대단한 큰 학자라든가 학문적 성취를 내기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교육업상도 말이죠, 활인에 들어가는 겁니다. 활인에 들어가고 멘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담 이런 쪽에 들어가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모친의 동태는 부친보다는 조금 유정해도 조금 좀 심리 변화는 굉장히 심한 편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살펴봤다고 한다면 다음은 이 정축일주들은 말이에요. 일단은 정축이라고 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주작을 낳죠. 물론 주작이야, 무조건 주작이야. 정화는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 못한다? 잘하고 많어. 그런데 이 정화, 정축의 주작에 또 이렇게 백호를 낳잖아요. 백호는 또 기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빠르고 그 다음에 힘도 있고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정축에 하여튼 그 주작에 백호를 낳았으니까 말을 해도 자기가 주도권을 쥐어야 돼. 자기가 쥐고 가야 돼. 근데 여러분, 갑진과 정축이 붙잖아요, 이렇게. 갑진은 청룡백호니까 갑진이 헐렁 셉니다. 말을 못하면 정축 꼼짝 못해요. 근데 갑진이 없는 가운데는 정축이 어때요? 주도권을 쥐고 간답니다. 같은 이렇게 재고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훨씬 갑진이 세요, 청룡백호가. 백호 지우보다는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신살에 보시면 퇴신이라는 게 있어요. 퇴신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자신을 말이죠, 굉장히 그 잘난 척해서 보이려고 하는 심리야, 퇴신이라는 것은. 이 퇴신은 뭐 여러분 하여튼 뭐 참고만 해두세요. 퇴신이라는 것은 이제 언제 한번 이걸 배우셔야 돼. 퇴신, 복신, 진신, 규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진교태고 그러는데 우리가 일지를 60개니까 1부터 갑자부터 쭉 해오고 15번째, 16번째, 30번째. 요 뒤에 남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여기 4개가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퇴신 그러는데 이렇게 퇴신을 넣으면은 굉장히 우쭐대기를 좋아해요.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퇴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 퇴신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놓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망설임 때문에 후회를 굉장히 잘해.
그래서 여러분 정축일주들에게 점심을 얻어 먹었다 그러면 아마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 공짜 없어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축은 일단은 12성에서 뭐라 그랬나요? 천액성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천액성, 그 다음에 축액성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축액을 냈으니까 참고 기다리고, 그 다음 백호를 냈으니까 인내심도 대단히 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적의식이 분명해서 굉장히 또 자신의 뜻에 맞지 않은 아주 냉혹한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비인, 이렇게 축을 놨어. 축은 호불호가 분명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필터를 냈어. 근데 이 사람의 신살 중에서는 비인이라고 있어요. 비인은 호불호예요. 좋고 나쁘 분명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축을 놓으면 아주 성격이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아주 사리가 분명한 경우가 있어. 아주 분명해. 너무 분명해. 똑 떨어지게 분명하죠? 막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제 정축일주는 우리가 관고를 깔았으니까 여명의 입장에서는 어떻든가요? 관고를 깔면 이성에 대한 그 그리움이라 그럴까?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해서 뭐라 그럴까? 하여튼 그게 있어. 남편에 대한 어떤 배신감 이런 게 있다고요. 자기 배우자에 대한. 그래서 그것을 다른 쪽에 찾으려고 해. 그런데 이제 미안한 얘기지만 정축은 음양차착이라는 걸 낳기 때문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든가요? 음양차착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 배우자, 남편은 부인의 집에 덕을 본다? 못 봐. 그 다음에 부인은 남편의 덕을 못 봐요. 집안에요. 그래서 음양차착을 낳았기 때문에 그도 못 보는 경우도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나쁜 쪽에 일탈이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어떤 망신을 떠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하여튼 뭐 관고를 낳았으니까 둘이서는 죽고 못 사는 관계가 된다 하더라도 상부상처하기 아주 십상인 것. 상부상처, 그렇죠? 전부 다 인묘 현상을 보이잖아요, 그렇죠? 관이든 재든 식이든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부상처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번 이런 걸 한번 보시자고요. 도망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보시자고요. 이제 도망력에서 이제 한번 보시면은 도망력을 보시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 사유축이네요, 그렇죠? 사유축에 보니까 도화는 지금 어디로 들어와 있나요? 보니까 도화는 뒤연, 방금 요게 연이에요, 그렇죠? 오화네. 그럼 비겁도화네요. 네. 비겁도화죠. 그럼 이 사람은 비겁도화가 들어오면요, 대체적으로 자기 주위, 자기 남편을 아니면 내 부인과 잘 아는 사람의 이성과 있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정축일주들은 오화가 들어오면은 일단 비겁도화가 들어온 데다가 오와 죽이 어떻게 만나졌나요? 이게 원의 규율, 원진과 규율로 짜여져 있죠. 그러면은 비겁도화가 작용해서 원규, 부부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금년에는요. 그래서 금년에는 정축일주들은 오화, 특히 5월달, 6월달, 즉 4, 5, 6월달 동착이 되죠. 그러면 부부 갈등이 굉장히 심해진답니다. 원규라고 하는 것은 부부 갈등의 부부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원진 규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부 싸움이에요. 부부 싸움. 그래서 특히 비겁도 하면은 여명 같으면은 그 자기 남친, 남편 같으면 내 친구하고 우리 마누라하고 뭐 이런 결론이 날 수도 있어요. 이걸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망신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들어와 있나요? 신금으로 들어와 있고, 역마는 보니까 해로 들어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과숙과 고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과숙이라는 것은 당연히 삼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자축에서 과숙은 보니까 해자축에 술로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고신이라고 하는 것은 축이니까 당연히 인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술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보니까 형을 짜면서 과숙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형과 과숙을 같이 짜는 이 형편에 있어 가지고는 반드시 여명의 입장에서는 형의 과숙에 이런 것이 들어오니까 반드시 일탈이 들어올 수 있음이고, 그 다음에 남명의 인목에 또한 저렇게 고신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인과 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들어와 있나요? 축과 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축인은 보실까요? 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다시 또 원진 귀임이라고 볼 수 있나요? 네? 축인? 응? 원진 기민? 지금 다들 잠이 오셔가지고 지금 원진 기민 같은데? 축인? 아닌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래요. 원진 귀임은 진해, 자유민이, 오죽했으면 신묘한 사수를 부르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렇죠?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니더라. 응? 아니더라. 그렇게 보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과숙에 대해서 특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겁 도화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일단 신경을 쓰시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일단 인목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런 걸 이제 하나만 더 배우시자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인목에 고신이 들어오게 되면은 요게 지장간의 무병갑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축을 깔고 있죠. 정축이니까 개시기가 이랬잖아. 그렇게 있죠. 그러면은 전부 다 어떻게 돼 있나요? 암합이잖아. 아셨나요? 네. 아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 더 배우시자고. 잠 깨시고 뭐라고 하냐면 과어유정 이렇게 얘기해요. 과어유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했어. 하여튼 함부로 쓰지 말고 유정이 너무 지나쳤어. 정이. 이게 어디 나온다고요? 아시는 분 혹시 있나 모르겠네. 이석영 선생의 사주첩경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 동정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부란이 있잖아요, 그렇죠? 들어가서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렇게 암합이 이렇게 굉장히 죽중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틀림없이 그 해는 일탈합니다. 일탈해요. 그래서 남명의 고신에 이렇게 암합이 들어오면 과어유정으로다가 아주 굉장히 하여튼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본인의 일탈은 물론이거니와 그 다음에 하여튼 재물을 굉장히 손상시키는 운으로 들어오더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정축의 어떤 남녀명이 전부 다 독림의 기운이 강하고 이렇게 하여튼 인목의 고신이 들어오면 남자 같은 경우는 재물을 갖다 몽땅 다 타인에게 희사할 수 있는 말아먹는 운으로 들어오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셨겠죠? 자 이래요. 그래서 일단 우리 이제 정축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쭉 이렇게 이제 끌고 왔는데 뭐 다른 것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5시가 좀 넘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끝을 낼까? 잠이 오셨나요? 어떻게 할까요? 요 정도 끝낼까요? 아니면 또 뒤에 48절 풀어볼까? 괜찮아요? 네. 그래요. 한번 좀 보시자. 불러보세요. 기묘, 기묘, 개유, 예? 개유, 개유, 정축, 정축, 갑질, 갑진. 자, 이래서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여명이든 남명이든 구애를 하지 말고 우리가 뭐 여명이라고 한번 보시자고요. 뭐 첫째 여명이라고 한번 보시자고요. 여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관식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일단 이 사람이 여러분이 여관식을 보기 전에 일주를 딱 보니까 먼저 정축이야. 팔자가 어떨 것 같아요 벌써?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너는 별로 안 좋아 이거잖아. 나는 좋아 너는 안 좋아 이 뜻이야. 그럼 벌써 보면 우리는 관성과 식상이 어디 있는지 봐야 돼요. 관성이 여기 들어와 있네. 그 다음에 보니까 식상은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들어와 있네. 식상이 센 사람이구나. 자 여러분 식상은 뭘 극해요? 관성을 극하잖아.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식상이 관성을 상대적으로 극하는 동네로 들어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식상이 사실은 식상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들어와야 되잖아. 그렇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어때요? 관인이 들어와야 되잖아. 나를 극하고 나를 극하고 나를 생각하는 거. 내가 극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일이 들어와야 되잖아. 근데 먼저 여기 들어와 있네? 그럼 자식이 상전이야. 그럼 식상이 강하잖아.
식상이 상대적으로 강하니까 관성이 남편이 쪼그라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득자 부별이야. 득자 부별이야. 다시 얘기해서 자식 놓고 어떻게 된다고? 남편과 별리하는 거예요. 득자 부별이라고. 딱 보자마자 이것만 딱 보니까 답이 딱 나와. 그러면 당신은 그러면서 유희가 천간 이렇게 충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충을 보거나 자식거나 할 것도 없어요. 근데 남편의 동태를 보니까 남편은 개유에 병으로 들어와 있어. 멀리 떨어져 사는구나. 남편은 공방수를 두면은 병은 역마를 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역마를 두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는 남편이지만 같이 뭉쳐져 있으면 세세콜콜 따지는 머리 아픈 남편. 그래서 이 사람은 결혼은 일찍 해. 왜? 관성과 여명 입장에서 식상이 들어오면 어떻다고요? 연애운이 일찍 들어오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이성으로 일찍 들어오면 결혼을 일찍 하는 거예요. 결혼은 일찍 했지만 남편과 떨어져 있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상전에 눌려서 득자부별. 너희들 이혼했구나. 어려울 것 없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자식을 관성을 일찍 놓잖아요? 그럼 늦게 결혼하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근데 일찍 들어와서 일찍 결혼하지만 우리가 보통 여기 상한선이 어디야? 38세잖아. 그렇죠? 여기 중간선이 어디야? 5를 빼니까 33이잖아요. 그렇죠? 33세 넘겨서 결혼하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식관이 없어 아예. 그럼 몇 살 때 결혼해? 38세 넘어서 결혼하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식관이 있지만 식관이 잘못됐잖아요. 이게요. 득자부별로 들어와 있잖아. 그러니까 33세 넘겨서 결혼해. 근데 이 사람은 33세 이전에 벌써 아마 그렇죠? 독림의 현상이 들어오고 이렇게 식관이 앞이 일찍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일찍 이런 사람은 부정포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일단은 여명의 여관식의 동태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남명의 입장이라고 보시자고. 이번에 남명은 남재관이야. 그래요. 그럼 남명의 입장에서 재관을 보시자고. 쟤는 보니까 여기에 들어와 있네. 들어와 있고 근데 관성은 위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남명의 입장에서는 보니까 이 관성이 보시자고. 관성은 나로 봐서는 이쪽에 들어와야 되죠. 네. 남명 입장에서는 재성은 나로 봐서 여기에 들어오는데 여기에 들어와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재성은 보니까 이 사람은 월지에 들어와 있어요. 월지에 들어와 있는 재성이 반듯하게 들어와 앉아있을까 하니까 그건 아니야. 묘유충으로 깨져 있어요. 깨져 있는데 월지에 앉아 있는 것이 이것이 지금 병으로 들어와 있죠. 역마로.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남명이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 보시자고요. 요렇게 우리가 되는 걸 갖다 뭐라 그랬어요? 거법 이렇게 얘기를 했어. 배우셨죠? 정이 유에 오게 되면은 장생을 본다 그래. 다시 얘기해서 남명의 입장에서는 여자의 도움이 필요해. 도움을 받아. 근데 여자가 앉아있는 자리는 병지에 놓여 있어. 그러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이 여자는 장생의 병지에 나여 있으니까 굉장히 움직임이 많고 돌아다니면서 집안을 움직이는 사람이야. 근데 기본적으로 개위에 병을 났으니까 몸이 쇠약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정축이 어때요? 내가 화극금이라고 하는 재성을 여기다가 양지에 묘로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은 돌아다니면서 돈 벌어. 그렇지만 집에는 안 있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고를 났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주구나. 몸이 안 좋은 사주구나. 벌써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재성을 보고 관성을 볼까요? 관성을 보니까 수국하야. 이렇게 수국한데 자 보시자고. 이제 이 정축일주는 아까 자기 사업가 명식은 아니라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직장인 명이야. 근데 직장인의 이 개수가 나한테는 편관이야. 쉽게 말해서 편관인데 이 관성이야. 관성인데 하나가 편관이 있고 하나는 살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칠살이야. 이걸 가지고 칠살은 식신이 있다 없다? 식신이 없을 때는 우리가 칠살을 얘기해. 편관은 식산이 있을 때는 편관이라고 얘기해. 이 칠살이 나한테는 어떻게 된다고요? 뿌리가 있는 칠살이라 강하게 쳐버리죠. 내가 남명인데 그럼 이 사람은 틀림없이
관성의 기운을 가지고 가는 사람인데 편관의 기운이야. 요 편관의 기운을 제살을 한다 그래. 살을 죽여버린다고 우리가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 제살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식신이잖아. 그렇죠? 식신이 제살을 하는 사주야. 그럼 이 사람은 편관으로 사용할 수 있죠. 네. 편관으로. 뭐 관이 발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당신, 이 남자, 당신이 공직자. 네. 공직자인데 어느 직장인 건 나왔어. 그렇죠? 요렇게 캐고 분석하는 요 직장을 놓게 되면은 공직의 그런 직장, 일반 어떤 사업체에 무슨 증권의 애널리스트, 어디에 뭐 연구소에 분석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요 직장을 놓게 되면 이 사람은 관이 발달해서 아주 올바르게 생활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직업 업장이 대체간다면 어떻다고요? 깐깐한 사람이에요. 성질 더러운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직업을 그런 업장을 두고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걸 이제 따져야 되는 거예요. 아셨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요. 돈이 있다. 돈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돈을 우리가 보시자고. 자, 나의 돈은 여기다 묻었잖아요. 염이든 남명이든. 경금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렇게. 네. 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밑에 가불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게 지금 합을 하나 안 하나요? 합하잖아. 네. 그러면 이 사람의 재성은 암합하고 있어. 그럼 일찍 재성 암합이 들어와 있으니까 제고기운에 아버지의 재물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재물이 있다 없다? 재물을 가지고 있는 거. 이 사람은 아주 초년도부터 강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셨겠죠? 그런데도 내 말년도 보니까 또 이렇게 있네?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말년까지도 이렇게 진토에 이렇게 전부 다 합의 운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 경금이 어떤 운에 의해 가지고 유금이 묘유충에 의해서 묘에 의해서 깨진다고 보자고요. 그럼 경금이 어디 천간에 어딘가에 을목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 돈은 안 될 거예요. 근데 마침 을목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지로서 전부 다 어떻게 돼 있다? 전부 다 암합의 재운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돈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샘솟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친의 흉화는 보지만은, 그래서 남편 같으면은 직업을 제대로 잡고, 그렇지만 부인은 아픈 사람. 부인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렇게 관식이 전부 다 있죠. 이렇게 깨져 있는 상황으로 들어와 있어. 그럼 별로 좋지 않는. 그래서 자식 놓고 이혼하는 사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사주팔자를 뭐 이것을 지금 신강 신약이다 무슨 용신이다 격국이다 따지지 않죠. 네. 바로 관식 재관을 보면서 정축의 일주에 이 동태만 보면 이 사람의 지금 상황이 어떻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올 때 그 관심이 있어. 관심이 주로 내 자식, 내 남편 여기에 관심이 있지.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고.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을 자꾸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또 파고 들으면 뭐가 나오겠지. 요구하는 것이요.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이 난 뭐 이름을 짓고 싶다, 태기를 하고 싶다, 이사하고 싶다, 혼인을 하고 싶다, 내가 언제 죽을까, 내 건강은 뭐가 나빠질까 등등이 있잖아. 그건 이제 하나하나 따져야지 이제. 그럼 시간이 1시간 이상 가겠죠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관식과 재관만 놓고서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배운 것만 가지고. 그렇죠? 그래요.